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육사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후보자 가운데 39.8%인 3,500여 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죠. 민주화운동이나 시국사건으로 전과를 기록한 후보자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서 폭력, 도박, 사기, 횡령 등의 전과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란 법은 없죠. 하지만 이들의 출마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는 걸러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겉으로는 공천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전과 기록도 따지지 않는 부실 공천이 여전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담화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체, 민관유착 근절 등을 담았지만은 내각과 청와대 등의 인적 쇄신은 없었습니다. 정가레이더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으로 이 세 번째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예. 가장 형식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은 우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격적으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와 해수부의 이제 안전관리 기능도 다 떼내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그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신설 국가안전처 예. 이쪽으로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 담화의 말미에는 이제 희생자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하자 이런 이제 제안으로 끝맺었습니다. 예. 최 평론가께서는 이번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사과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지 않습니까? 예. 국무회의에서 한번 사과를 했는데요. 이게 야권에서는 또 재미있는 명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착석 사과다. 착석 사과. 예.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이 심야에 원래는 이제 KBS의 사과를 요구하러 갔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이제 만나주지 않았고 아침이 돼서야 박준우 정무수석만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가족 대표를 대통령이 한번 또 만나서 사과를 했죠. 예. 근데 그 회담을 마친 이후에 녹취록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유가족들은 이게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만 듣고 왔다. 해서 좀 이제 불만을 표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세 번째 사과인데 사실 사과 자체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흠잡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담화의 대부분은 이제 대책 부분에 모여졌는데요. 아까 그 오프닝 멘트를 잘 해주셨는데 사람이 없었다. 조직을 해체하고 조직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는 장황하게 많습니다만 결국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 과정에 허다한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요. 예. 책임자들이 있다면 이들 중에 누군가가 해임되거나 경질되거나 혹은 교체되거나 그럼 어떤 이제 후임자가 맡아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움직여지는 일인데 예. 사람은 쏙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희생자의 이름만 실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담화 전체에서 결국은 사람이 빠져 있었고
조직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이제 없애고 하겠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역시 이제 추상성이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일반론적인 사고가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정말 그 말씀처럼 뭔가 좀 추상적인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이런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과 각계 반응도 나왔죠. 예, 우선 어제 뭐 제일 깜짝 놀란 것은 해경일 겁니다. 아마 예. 해경은 뭐 해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제 어떤 전격적인 선언에 이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멘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권의 반응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충격적이고 대담한 담화였다. 새누리당은 이 진솔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예. 야권은 전반적으로 크게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흡한 이제 이 대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한길 공동대표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 여론을 보면 어제 가장 많이 아마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이 박근혜 대통령 눈물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또 SNS 여론은 이제 악어의 눈물이다. 사실은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은 거죠.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족의 반응이에요. 유가족들이 사실은 사과의 직접 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초기에는 진심은 느껴지나 실천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또 어제 저녁 진도로 내려가는 유가족들을 이제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미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과 직후에 유가족들을 이제 미행하다니 이게 좀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또 이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경찰이 왜 미행을 했을까요? 지금 뭐 보기에는 이제 이 지난 주말 집회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5월 17일 청계광장의 촛불 추모제는 거의 뭐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 어쨌든 10,000명이 넘었다 해서 평균 잡아도 2, 3만 명이 모인 이제 대규모 집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침묵 시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경찰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모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도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중인 상태거든요. 유가족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이것을 이제 공안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좀 난감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담화에서 해경 해체라는 굉장히 나름 충격 효과가 있는 이제 말을 할 때는 예. 적어도 정부 관련 부처 내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책을 준비한다고 이제 일요일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하면서 대국민 담화한다, 뭐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한 8일 정도 지나서 어제 날짜를 잡았던 것인데요. 예. 그렇다면 충분히 관련 부처 협의가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 해경은 모르고 있었던 분위기고요. 질타를 받은 이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도 대통령 담화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정황이어서 어허.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사안을 예. 다 준비하면서도 이 정부 내 당사자들에게 통보나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해경도 이제 깜짝 놀랐겠습니다만 유가족 실종자도 사전 통보 없는 상태에서 아직도 실종자의 구조와 수색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또 이 중조기를 지나서 소조기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예. 이게 해경을 갑자기 없앤다면 구조는 누가 하나 이게 당장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수색 작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실종자 가족 모두 탄식을 내질렀고요. 어제 바로 이 유가족들의 또 입장이 호소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거기서도 실종자의 수색에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어제 담화에서 난감한 문제다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화가 끝나고서야 그런 반응들이 이제 들어오자 대통령의 전원으로 청와대 이제 대변인이 전한 것이 해경의 구조와 수색은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고 어떤 이제 이 차질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조직이 해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뭐 내가 실업자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처로 이제 전보 발령이 될지 아무런 이 맥락과 대책을 모르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어떤 탁상 위의 종이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몇몇 뭐 이 비서실과 청와대 내의 이제 인사들만 참여한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부처 모두 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손을 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 충격 효과가 컸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해경 해체와 조직의 어떤 신설 문제가 어쨌든 제시가 됐고 예. 감성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이 어찌 보면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흔적과 노력이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담화 직후에 하루 정도는 각계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경청을 하고 뭐 더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후속적인 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사람이 안 보인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유가족 대표와 만났을 때 했는데 개각은 빠져 있다. 그럼 후속 조치로 나오겠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국내의 반응을 이제 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비서실이 움직이는 거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듣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오후에 바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해서 예. 출국의 이유는 뭐 사전에 17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중동 순방이 예정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예. 그것을 압축을 해서 1박 2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한 봉사하고 있는 원전의 이제 원자로가 착공되는 것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예. 그것이 1박 2일 일정으로 과연 해외를 나갔다 왔어야 되는 사안인가? 그런 거야말로 지금 이제 물론 이 사임의사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예. 지금 정홍원 총리가 5.18 기념식에도 대통령 대리 참석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아랍에미리트를 총리를 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예, 예. 이런 또 이제 이 해외 순방 아주 이것도 지금 급박한 순방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쏟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그 박 대통령이 국가 개조 또 국가 대개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담화를 그렇습니다.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적 기대에 그 내용이 부합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61년 된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하고 문책이죠. 예. 그리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결국 조직을 조직으로 막는다.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국가 개조라고 계속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 부응하는 수준의 조치인가. 예. 해경 해체가 상당히 어제 담화에서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 내에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국가 개조, 국가 혁신이라고 하는 말에 부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적 기대는 사과의 형식과 내용 이런 면에서는 표면적인 효과를 보고 어찌 보면 이제 정말 목전에 닥친 이 지방선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이 여권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육하 원칙에서 기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 있는 그런 담화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여러 차례 밝혀온 바 국무회의에서도 깨알처럼 밝혔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선장의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어제도 역시 선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관 유착의 문제, 관폐에 대한 지적했고요. 이전에 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 수익 추구만을 하다가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 이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것을 집대성해서 발표한 측면은 있지만 어제 담화를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이 국가 안전을 개혁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것이고 제시하겠다. 물론 그것이 일주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국민 담화를 예고하고 이걸 뭐 티저 담화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8일 만에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고는 34일 만에 사과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초기에는 정말 좀 당혹하고 누구나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사실은 한 1, 2주 정도가 흐른 이후에는 국민적인 분노도 이제 들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정말 이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어이없는 죽음에 정말 모두 다 뭐랄까요? 이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거의 한 3주 이상 정도의 대책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시간과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좀 구조를 종합적으로 만들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시간을 거치고 나온 산고의 고통을 거친 이 담화라고 하기에는 내용들은 아직 너무나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다. 주로 국민들 귀에 남은 것은 뭐 첨단적으로 하겠다, 특수하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나열되고 있었는데요. 예. 무엇이 특수한 것인지, 무엇이 첨단인지, 무엇이 전문인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해경 조직을 다 해체하고 이들의 의혹을 다 물론 이제 질타받을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하고 있었던 해경을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수뇌부의 문제냐, 아니면 중간간부의 문제냐, 예. 현장 요원들의 훈련 부족 문제냐, 뭔가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것인데요.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새로 만든다면 그럼 지금 해경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인력들은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인지.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 해수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이 해경 시험이 있다고 하는 날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정몽준 후보도 이제 가서 시험 잘 보세요 이런 격려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이고. 문제는 오늘 그럼 해경 시험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지금 해경 공무원이 되겠다고 또 준비하고 있던 예비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담화 이후에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결국 이건 보여주기 위한 담화에 그치는 것 아닌가. 아이고. 정부 조직 내에서조차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내용들을 실천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정부 조직 내 관련자들이 어제부터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이제 빠져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가닥을 누가 잡아줄 것이냐.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총리는 지금 이제 사표 제출하고 시한부 총리입니다. 이거 누구 지금 또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원래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할 때 개각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도 이제 국가 개조, 국가 혁신 이야기를 했고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나라는 다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일단 뭐 이게 이 슌페터라는 20세기 초반 경제학자의 말을 빌려오면 창조적 파괴 현상에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모든 부처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통령 담화로 빠져들었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잘못된 적폐를 다 파괴하고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 아마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겁니다. 예. 문제는 그 이후에 창조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도려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관피아를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관피아의 수는 훨씬 더 이번 정부에 늘어 있고요. 낙하산 인사가 많아진 상황에서 관피아의 정의도 없습니다. 무엇이 관피하다? 이게 문제가 없고요. 예. 어제 또 국회는 국회대로 혼란에 빠진 것이 김영란법의 빠른 이제 통과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검토해서 빨리 처리해달라. 그랬는데 김영란법 20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김영란 위원장 시절에 공무원 부패 안 되겠구나 해서 입안이 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발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올해 초 2월에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김영란법 초안을 정부안으로 이제 바꾸면서 굉장히 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희석됐거든요. 예.
이것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그 뇌물,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처벌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대가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부 안은 후퇴한 안으로 이 국회에 제출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은 이 통과시켜주기 어렵다. 초안을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자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이제 3배 이상이라는 이제 말도 나왔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격앙된 이야기를 흘리긴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이제 그럼 여권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김영란법은 초안 혹은 더 강화해서 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이 집권 여당, 여당의 입장도 국회 내에서 미묘한 입장이고요. 특검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예. 사실은 특검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조사까지는 합의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새누리당이 특검 통과시켜주고 국회에서 이제 특검 발의도 하겠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대통령이 어제 모든 말씀 앞에는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시 해달라든가 국회에 대해서 또는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조건부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지는 또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그렇다면 어제 담화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입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이번 담화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속 조치가 좀 중요할 텐데 네. 그 담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인사죠. 인사.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선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에서 가장 좀 빠져 있었던, 결여돼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 나와서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실종자 마지막 한 명이 수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다. 지금 이제 뭐 생존 가능성이야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차가운 물 속에 정말 우리의 아이가 갇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실종자들이 한 달 넘는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최초로 사고 16일에 나고 17일 대통령이 팽목항에 방문했을 때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많았죠. 지금은 다 희생자 유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명령해 주십시오. 관료들이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때 말씀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은 다 책임지고 옷 벗을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구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구조자 0명이고요. 아무도 현재까지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뭐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서 저 정보국장,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국장은요. 다른 자리로 전보됐죠. 예. 원딘과 해경의 유착 의혹 나왔는데 뭐 어제 금수원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만 원딘 얘기 없고요. 원딘은 인양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전혀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구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 인양, 그 이후에 과학적인 이제 어떤 그 사고 원인의 역학적인 조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빠져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색 의지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담화는 무엇인가? 결국은 눈물만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KBS 사태, 예. 이 해경에 대한 비판을 보도에서 줄여라라고 이제 이 김시곤 그 전 보도국장이죠. 예.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 기관형 사장에게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문제 청와대 답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해경 해체라고 하는데 그 직전까지는 해경을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백방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이 해명 없이 담화는 사실은 미완의 담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뵙죠.